우선 이제 유도분만은 안전한가요? 네, 안전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. 유도분만 하다 보면 제왕절개 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. 제왕절개 우리가 이제 유도분만을 할 때 경산인 경우에는 한 97%가 정상분만을 하게 되고요. 초산인 경우에는 유도분만을 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한 76%가 성공적으로 안전한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왜 유도분만하면 이게 제왕절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? 라는 오명을 쓰고 있느냐 하면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를 들면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 모아놨어요. 근데 거기서 농구 선수를 가리려고 해요. 그러면 190 이상인 사람들한테 키가 190 이상이면 거기에서 찾는 게 편하겠죠. 그러면 그렇듯이 예를 들면 유도분만을 하는데 왜 유도분만을 하냐면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무슨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39주 이외에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양수가 미리 조기 파수돼서 양수가 터져서 왔어요. 근데 40주 3일이에요. 당연히 유도분만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유도분만을 왜 그러면 진통이 오기 전에 양수가 터질까요? 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우리가 풍선에 물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찌그러뜨리면은 터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양수막이 있는데 골반하고 이게 크기가 애기하고 잘 안 맞아서 그 사이에 양수가 밑으로 빠져나오면서 떠 있는 애기하고 이 차이에 의해서 이제 그 양수가 진통이 오기 전에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두 골반 불균형, 아까 이제 아기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요. 아기가 작다고 해서 수술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서로 골반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유도분만에 실패해서 제왕절개가 좀 높아지기는 합니다. 그렇지만 그게 유도분만 때문은 아니고요. 유도분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그 철학이 따지고 보면 제왕절개를 안 하려고 유도분만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대신에 이제 자연분만에 비해서 이제 아까 제왕절개도 약간 높을 수 있고 또 양수가 터진 분들은 24시간 이내에 아기를 잘 분만해주지 않으면 이게 양수양막염, 조금 전에 강의에 나왔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아기가 고름 속에 떠 있게 되면 엄마, 아기가 다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. 아까 조금 전에 또 그 41주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그 전에 41주 이전에 유도분만을 하면 제왕절개율이 떨어진다고 아까 강의를 하셨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하면 41주가 넘어가면 아기가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. 커진데 이쪽에는 이제 커지지 않으니까 그런가라고 하는 거 그거보다는 문제는 뭐냐면 아까 태반의 기능이 40주를 지나면서 노화가 오거든요. 그래서 석회화가 되고 이렇게 침착이 되면서 그 태반의 기능이 급속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태변도 보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아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높아질 수 있다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도분만에 하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제왕절개가 높아지느냐? 그거는 아니고 모집단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왕절개가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유도분만 때문에 높아지는 게 아니라 유도분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인 때문에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따라서 이제 또 계속 지나게 되면 아기가 뱃속에서 사산이라든가 태변을 너무 착색이 돼서 아기가
나중에 나와서 너무 고생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유도분만 하는 것, 40일주 이전에 얘기하는 것, 그 유도분만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